헌법 2 제3회입니다만 오늘은 전번의 시간의 계속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배워나가겠습니다. 전번의 시간에 선거운동에 대해서 좀 그 규제가 공직선거법에서 상당히 원칙이 좀 규제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표현의 자유가 역시 그 인권, 특기는 사람의 정신적 자유 속에서 중핵적인 의미를 가지는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재판소에서 간단히 입법 재량 그리고 목적의 타당성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또 전번 시간에 아마 토론을 통해서 또 키웠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명백히 좀 확인을 해 놓아야 할 문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의 좀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좀理論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자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규제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규제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권리라도 사람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권리가 다 모든 것을 보장하자면 아무래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기준 없이 규제를 하면은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규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 같이 확인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 심사 기준이라고 하죠. 재판소에서 만일입니다.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 것동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가? 재판소가 하기 때문에 재판소가 어떠한 위헌 심사 기준을 가지는가? 이렇게 문제는 선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립법이 합법인가 위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 이것을 이견 심사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この 이견 심사 기준 이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理論적으로 오늘은 확인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학년부터 배워왔던 내용입니다만은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중의 기준론입니다. 이중의 기준론 이것을 이용해서 규제를 좀 법에 맞게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중의 기준만 맞는 것은 더블 스탠다드죠.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立法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고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立法 이것의 호상관계에 있습니다. 후자 다시 말해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立法보다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立법을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는理論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신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자. 합헌인가 위헌인가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이 추정되죠. 수입되죠. 반대로 경제적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 세우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자. 일정한 근거가 있으면 규제하도 좋다고 하자 하는 것이 더블 스탠다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 규제立법이 그저 근거만 있으면 좋다,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경제적 자유 규제立법에 대해서도 실은理論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어서 경제적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
소극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률 경고, 이것을 경찰적이고 예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데, 소극적인 규제, 그래서 또 하나가 전체적인 목적 있죠. 예컨대 목욕탕이 망탄 생기면 목욕탕이 자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두자든지에 세계사적인 목적에 기초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적극 목적의 규제, 이거 나누자는 거죠.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규제라 하더라도 소극적 목적, 소극 목적의 규제하고 적극 목적의 규제는 나누고, 그래서 판단합시다라는理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심사 기준을 따로 설정합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한 경우에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의 속에서도 소극 목적 규제 경우는 엄격한 합리성의 기준으로, 그리고 경제적 자유 속에서도 적극 목적, 세사의 목적의 경우는 합리성의 기준으로 합시다라고 해서 세 가지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까지 헌법리론에서의 위헌심사 기준의 스탠다드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厳格な 기준도 고리세는 기준 두 가지인데, 고리세는 기준만이며 조금 경제적 자유규제립법을 너무나 허용해버린다는 요구가 있어서 경제적 자유규제립법 속에서도 그 규제 내용이 경찰적 목적, 예방적 목적이라면은 조금 엄격하게 합시다라는 중간 심사 기준을 내왔습니다 라는 것이 위헌심사 기준의 하나의 헌법이론으로 정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난식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구체화되고 더 다른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베이스로 알아놓어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精神的自由の厳格審査基準도 그렇게 이치오 일률적이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도 이치오ではない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표현의 자유규제립법의 타이온의 우리말로 태양이라고 말합니다만, 현대죠. 어떻게 되는가? 우선検閲事前抑制, 이거 금지죠. 그 다음 두 번째, 박zen不明確または過度に広範な規制も금지. 그 다음表現内容規制, 그래서 표현内容 中立規制, 이렇게 해서 랑크가 있죠. 표현의 자유규제립법에 대해서도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엄격한 심사 기준입니다만, 그 엄격하다 속에서의 또 엄격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가장 엄중한 것은 1, 2고 3은 내용에 따라서는 규제하도 좋은 내용이 있죠. 사회적 표현이든지 한자의 생도 표현이든지 그런 것은 표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규제하도 되겠다고 될 것이고, 내용 중립 규제에 대해서는内容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 정도이며 규제하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엄격한 기준이라는 것도 일률적이지 않다, 이치스와 나이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対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에 대해서는 이슈적効果が 생겨버립니다. 법률이 애매하고 무엇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명백지 않으며 사람들은 용기가 안 나옵니다. 셀프 레귤레이션 해버리죠.自己規制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가 침체됩니다. 그러한 법률인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무조건 분내적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문면조무고라는 것은 상당한 정도 엄격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용에 대한 규제 속에서 한자의 샌도, 세효견, 매역성, 사회적 효견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규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場所, 시간,方法の 規制는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치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경우 이 엄격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일본의 반대에서도 채용이 되어 있고 일본의 헌법理論은 이 미국의 위헌 심사 기준에 대해서 교과서에 다 옮겼다 이렇게 말하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この厳格審査基準에 대해서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되겠습니다. 1. 事前抑制の禁止 2. 明確性の原則 3. 明白かつ現在の危険 4. LRN 기준 이렇게 해서 아마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오늘 수업을 마쳐가자 생각합니다만 지정抑制의禁止라는 것은 표현을 사전에 얻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에 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 헌법 21조 2항日本の문을 봐주시오. 憲法21条2項에서는検閲の禁止を規定하고 있죠. 네?検閲, 고별이죠. 고별은 어떤 경우에도 이거 허용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 헌법적 요구입니다. 네? 지정抑制 禁止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학설은 고기세츠하고 교기세츠가 있어서検閲の主体を고기세츠와公権力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교기세츠는行政権도絞리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기세츠에 선다면 재판소가 하는 지정抑制 있죠. 네? 가리処분 같은 거 이것은 오케이라고 됩니다. 교기세츠로 간다면 그렇죠. 네? 고기세츠에 간다면 공権力 전반이기 때문에 재판소가 하는 지정抑制도 위헌에 되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수세츠와 한례죠. 한례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재간検査 事件에서検閲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行政権が主体となって思想内容等の表現物を対象とし、その全部または一部の発表の禁止を目的として対象とされる一定の表現物につき、網羅的一般的に発表前にその内容を審査した上、不適当と認めるものの発表を禁止すること、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범하고 있죠. 네?検閲에 되는 케이스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行政権が主体あくまでも対象は思想内容等の表現物 그러면서網羅的 일반적인発表前 이렇게 해서絞れば지정抑制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네. 자, 판례 보겠습니다. 간제事件 그렇죠.岐阜県 青少年の 保護条例 事件 이것은 도서이죠. 네. 유가의 도서 문제죠. 네. 혹보자널 事件 그렇고 이에다가 소쇼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일본의 판례는検閲に 当たらない라는 판례입니다. 왜인가 하면検閲の主体とその対象とその内容を限定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의 지정抑制 理論하고는 그 운영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할까 문제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 앞으로 좀 해나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明確性の 原則입니다. 이것은 헌법 31조 봐주시네. 자유기본대 시기전에 이것하고 같습니다.明確性이기 때문에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으로 이 규정으로 무엇이 이거네 처벌되는 것이 모르면 예컨대 어떤 대학의 취직같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무엇을 줬다고 하고 있는가 모르고 무엇이 나쁘다고 하고 있는가 모르면
사람들은 행동을 위주하죠. 이슈크적効果が 생긴다. 따라서 문면적 무고였죠. 그렇지만 일본의 반대 많은 경우는 明確性の原則に照らしていった瞬間、不明確ではな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不明確性を認めないと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해도 불명확합니다. 이거 덕시마 공안조례事件 전번에 토론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례간에 通常の判断能力を有する一般人の理解においては基準を読み取れると. 그 법률의 규정이 일반 사람이 읽어서 일정하게 표상만 된다면 不明確じゃない.こんなね, 조금 문제가 많은 해석이 있는가라는 감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일본의 판례는不明確性を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明確かつ現在の危険の基準、이것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1. 当該表現行為が実質的な害悪を近い将来において引き起こす蓋然性が明白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よね。그 다음에 その実質的害悪が極めて重大でその害悪の発生が時間的に切迫しており、그 다음 세 번째. 当該規制手段がその害悪を避けるために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이거要件と해서 이 경우에는 이켄다っていうことを言うんだが、 일본의 판례에서는 가키유신에서는 この 논리를 좀 받아들이고 채용하고 이켄 판결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이코사이에서도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토론했던 이즈미사노 시민회관事件에서는 그 논리는 채용되고 있지만 무엇인가네? 판결에서는 반대 결론이죠. 그렇게 해서 뭐랄까네, 모두 세 번째 그理論에 대해서도 채용은 재판소에서는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리 세견的でない他の選び得る手段の基準, 이것을 LRA의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설명드리며立法 목적과 규제 수단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목적의 수단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立法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도 그 立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요리 세견的でない他の手段かどうかっていう吟味が 필요하죠. 이것의 의미에 기초해서 기세립법을 기본적으로 이견할 수 있죠.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必要最小限度이죠. 비록 최소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인가, 이것이 심사 기준으로 됩니다. 이거厳格な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less restrictive alternative죠. より制限的でない他の選び得る手段があるのに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견です라는 거죠. 자, 무엇이 고쳐온다고 하면 표현을 규제하는 측에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厳格이죠. 그 수단이必要最小限度였던가라는 것을 그 규제했던 국가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立法 목적의 달성에 위해서 그 수단이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 수단인가를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따라서 상당히 그 효과로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키유신에서는 이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최고재판소에서는 이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식이 배웠던 사례후수 지경에서 요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후수 지경 외우고 있습니다. 유빈격구의 아저씨가 아프터5에 그 정치 활동을 했다 해서 그것이 문제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목적하고 수단과의 관계를 추상적인 관념적인 관계성으로서 OK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리적 관련성의 기준입니다. 레스레스티브 올타네이티브 아니고 고리적인 관련성, 목적하고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만 있으면 그것은 OK이다. 괜찮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 하나도厳格な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브라이엔 테스트네. 이렇게 말합니다만 고리적 관련성을 기준하는 것을 미국의 판례부터 가져온 것은 오브라이엔 테스트입니다만 1.立法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2. 규제 수단과 규제 목적 사이에 규제 수단하고 규제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규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없어지는 이익하고의 그 균형을 보고 규제 한쪽이 이익이 있다고 된 경우는 합헌이다라는理論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표현의 자유, 특히 정신적 자유 규제立법인데도 불구하고 합헌에 되는 무엇일까? 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理論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해서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위헌 심사를 못하고 있으며 결과 합헌 결과가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많은 재판 판결을 보면서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오늘은 앞으로 좀 판결 좀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理論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교과서도 보시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와이세츠 표현, 와이세츠 효경하고 형법 175조의 고견세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강의를 하자고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에 175조만 확인해서 마치겠습니다. 형법 157조인데 한번 봐주세요. K본도 175조입니다. 형법 175조에는 와이세츠사에 기록돼 좀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와이세츠 부츠 함프토라고 되고네 이렇게 기존되어 있습니다. 와이세츠나 문서図が電磁的記録に関わる記録媒体その他のものの反布しまたは公然と陳列したものは2年以上の懲役もしくは250万円以下の罰金もしくは過料に処しまたは懲役及び罰金を併科する이렇게 되고 있죠. 문제는 와이세츠부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와이세츠부츠인가라는 것이 명백히 규정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각세네 매각세가 없지 않는가라는 것에도 걸리고 카본이 고한잖아니까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와이세츠부츠라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연동되어 있고 특히 문학 작품 그렇고 정치가들의 그 무엇인가네 문제성을 포론할 때는 와이세츠 효경에 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를 허용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이 175조라는 법률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이세츠 표현하고 형법 175조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